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에서 진행의 김채연입니다. 오늘은 박서정, 이현경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밤 뉴욕 증시가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증가를 기록했고 S&P 500과 나스닥도 나란히 오르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엔비디아와 애플, 테슬라 등 주요 기술주가 상승했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며 시장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과는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 출발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결국 2%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9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고 2조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냈는데요. 반면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AI와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이었지만 국내 증시는 반도체 대형주 부진과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와 AI 관련 투자 흐름이 국내 증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서정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네, 간밤 미증시 관련 이슈 전해드립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6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하반기에도 랠리가 이어지겠지만 변동성도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2분기 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각각 15%, 21% 상승해 2020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13% 오르면서 2022년 이후 최고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24차례, 20차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 반도체 기업들이 급등한 영향이 컸습니다. 2분기 들어 마이크론은 242%, AMD는 186% 급등했고 브로드컴, 엔비디아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88%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지수 상승세가 이어지겠지만 시장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보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백만장자가 하루 평균 1,200명이 탄생했습니다. 현지 시각 30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발표한 2025 글로벌 자산 보고서 기준 지난해 미국에서는 44만 명 이상이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백만장자 다열에 합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1,200명 이상이 새롭게 백만장자가 된 것이며 전 세계 신규 백만장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국가별 백만장자 수는 미국 2,36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순입니다. UBS는 미국 백만장자 수 증가에 대해 미국 자산 증가는 무엇보다 금융시장 강세 영향을 크게 받았다며 부동산 가치도 자산 산정에 포함했지만 미국에서는 주식과 채권 등 금융자산이 전체 자산 중 79%를 차지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고액 자산가들은 주식시장 랠리 혜택을 더 크게 누렸지만 자산 상당 부분을 임금에 의존하는 계층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제한적인 임금 상승으로 인해 상대적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카타르 도하 회담 개최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원유 공급 정상화 기대감에 국제 유가가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6월 3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정산가 기준 전거래일보다 1.8% 내린 배럴당 69.50달러,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8월 인도부 가격은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0.3% 내린 배럴당 72.92달러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나흘 동안 국지적 충돌을 멈추고 중재국인 카타르 도하로 각자 대표단을 보내면서 대화 재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회담 성사에 대한 가능성은 희박한 데다 고위급 만남으로 대화가 확대될지 등을 두고는 두 나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지만 원유 공급 정상화 기대감은 시장을 자극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하반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시장 강세에 따른 자산 증가와 국제유가 안정세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투자자들은 기업 실적과 글로벌 정세 변화를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봐야겠죠. 이한경 아나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가 30일 종료되면서 증권가와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7월 매도 폭탄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급등으로 국내 주식 비중이 허용 범위를 넘어선 만큼 수십조 원의 매물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 건데요. 하지만 시장에서 거론되는 수십조 원은 국내 주식 비중을 관리 범위부터 한꺼번에 낮춘다는 가정으로 계산한 잠재 조정 물량입니다. 최근 리밸런싱 규칙이 바뀌면서 실제 매도는 수개월에 걸쳐 분산되는데 7월부터 국내 주식 매도가 이어질 수는 있지만 특정 시점에 수십조 원이 한꺼번에 출회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달 6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 인증 절차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 확인 절차 강화를 골자로 하는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실물 신분증 명의자와 실제 휴대전화 개통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대포폰 개통을 막고 보이스피싱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계적 시행 기간에 이용자가 안면 인증을 선택하면 최소 한 차례 인증을 시도해야 합니다. 다만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면 처리 과정을 기록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개통 단계부터 본인 확인을 강화해 명의 도용을 막고 민생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편의점 업계의 지난 5월 매출이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고물가 속 근거리 소용량 장보기 수요가 늘어난 데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과 이른 더위까지 겹치며 생활 밀착형 소비가 매출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편의점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는데요. 이는 지난 2024년 4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성장세의 배경으로 생활 밀착형 소비 확대를 꼽고 있는데요. 고물가 속 필요한 만큼 가까운 곳에서 구매하는 소비 트렌드가 편의점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은 금융시장과 소비,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 변화부터 휴대전화 본인 확인 강화, 편의점 소비 증가까지 시장과 제도는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는 곳에서 조금씩 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변화들이 소비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하늘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미국 기술주 훈풍과 6월 반도체 수출 호조라는 긍정적인 소식 속에 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는 장중 변동성을 보이며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수 함께 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15.02포인트 상승한 8,591.5로 기분 좋게 출발하며 장 초반 8,500선을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며 전거래일 대비 2.04% 하락한 8,300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7.91포인트 오른 924.09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직후 하락 전환한 뒤 반등에 성공해 최종적으로는 1%가량 상승하며 929.35에 장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조 7,392억 원을 순매수하며 매수세를 이끌었습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1조 7,030억 원을 순매도했고 기관 역시 70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080억 원을 순매도한 가운데 외국인은 2,471억 원을 순매수하며 대응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1,257억 원을 순매도하며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위인 삼성전자와 2위인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보합세를 유지했으나 장 후반 약세로 돌아서며 코스피 지수가 8,300선으로 밀려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삼성전기는 장중 3%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 반면 SK스퀘어는 전일 대비 3.54% 상승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유상증자를 발표한 에코프로가 7%대, 에코프로비엠이 5%대 급락하며 약세를 면치 못한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대장주들의 힘이 빠지며 코스피는 아쉬운 마감을 했지만 코스닥은 3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상승세를 지켜낸 하루였습니다. 우리 프로그램과 함께하면서 올바른 투자 방향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서정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제가 뽑은 특징주는 KB증권입니다. KB금융이 이 증권가의 2분기 호실적 전망과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지수 전반의 약세 흐름 속에서 소폭 내림세를 보이면서 15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지금의 주가 조정을 기회로 보면서 하반기 모멘텀에 더욱더 주목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역시 주주 환원입니다. 이 유한타증권은 KB금융이 지난 2분기에 발표한 6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중 남은 3,943억 원을 오는 7월 20일까지 집중적으로 집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이 견조한 자본 비율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약 7,600억 원에서 8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할 여력도 충분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실적 전망도 밝습니다. 대신증권은 KB금융의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1조 9,2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이 4대 금융지주 중 비은행 포트폴리오의 완성도가 가장 높은 만큼 이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증권 계열사의 수수료 수익이 실적을 든든하게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분기에도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주 환원 강화 기조를 이어온 KB금융. 이 오늘의 단기적인 숨고르기를 지나서 하반기 추가 자사주 매입과 함께 다시 한번 금융 대장주의 저력을 보일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6만 1,100원으로 출발했고 장중 최고가 16만 3,000원, 15만 8,6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KB금융이었습니다. 네, 박서정 아나운서와 함께 KB금융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특징주는 매드업입니다. AI 마케팅 기업 매드업이 코스닥 상장 첫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공모 흥행에 이어서 상장 이후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오늘 매드업은 공모가 8,000원보다 26% 오른 1,0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매드업은 광고 데이터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핵심 기술인 레버 엑스퍼트는 10년간 축적한 1조 원 이상의 광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광고 분석과 전략 수립을 자동화하는 AI 마케팅 에이전트입니다. 회사는 이번 상장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AI 기술 고도화와 전문 인력 채용, 북미법인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서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는 3,3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최근 4년간 신규 상장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도 1,3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최종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상단인
8,0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시장에서는 AI 기반 마케팅 자동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매드업이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특징주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 3% 넘게 하락했습니다. 모 회사 에코프로도 동반 약세를 보였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투자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배터리 핵심 원료인 니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자금 조달인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대규모 유상증자로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면서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차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12만 8,500원으로 출발해 12만 3천원까지 밀렸지만 이후 낙폭을 만회하며 13만 2,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에코프로비엠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를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염재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종목과 가장 차갑게 식어버린 종목을 살펴보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는 정부의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투자 발표에 맞물린 전력기기 쪽이 장중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장을 뜨겁게 달군 두 종목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가 중국 알리바바 관계사에 매각했다는 소식에 오늘 개장 직후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4분 위메이드는 전거래일 대비 29.85% 상승한 25,100원에 거래됐습니다. 계열사 위메이드맥스와 위메이드플레이도 가격 제한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앞서 위메이드는 전날 대주주이자 창업자 박관호 의장이 보유한 지분 39.33%를 주식회사 네오펄스에 매도했다고 공시했는데요. 네오펄스는 이번 거래를 통해 위메이드 지분 40.25%를 보유해 최대 주주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다음은 콘텐트리 중앙입니다. 콘텐트리 중앙이 거래가 재개된 첫날인 오늘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매도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전 9시 36분 기준 콘텐트리 중앙 주식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29.93% 하락한 3,500원에 거래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6일부터 콘텐트리 중앙을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고 거래를 정지했습니다. 전날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며 이날부터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앞서 전날 법원은 콘텐트리 중앙을 비롯한 중앙그룹 계열사 4곳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는데요. 법원은 이들 회사에 대해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 채권 신고와 조사 기한, 조사 보고서 제출 기한, 관계인 설명회 개최 시한과 회생 계획안 제출 시한을 각각 결정했습니다. 콘텐트리 중앙은 올해 12월 15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한가, 하한가는 시장이 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도 기업별 이슈와 투자 심리의 변화를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최한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증권가의 투자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투자 리포트는 유안타증권이 발표한 7월 증시 전망입니다. 유안타증권은 7월 국내 증시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더라도 높은 변동성을 동반하는 트레이더스 마켓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방향성은 우상향이지만 그 과정에서는 조정과 반등이 반복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예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시장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경쟁이 계속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정책과 중복 상장 규제 등 제도 개선, 그리고 국내 증시로 유입되는 개인 투자자 자금도 시장을 떠받치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 같은 전망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도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반도체와 AI 밸류체인 대표주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AI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단기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단기간 크게 상승했을 경우에는 금융과 자동차, 유통처럼 실적 개선과 저평가 매력을 갖춘 업종으로 순환매에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스닥에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프리미엄 시장의 수혜가 기대되는 반도체와 AI 관련 실적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경계해야 할 요인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시장 자금이 반도체와 AI 대표주에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통한 매매가 확대되면서 수급 불안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도 중요한 변수로 꼽았습니다. 시장은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지만 유안타 증권은 국제유가 안정과 물가 상승세 둔화가 이어질 경우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고용 지표는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국제유가는 이미 정점을 통과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부담이 완화되고 시장 환경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결국 이번 리포트의 핵심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AI와 반도체 중심의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유안타 증권은 단기적인 등락에는 유연하게 대응하되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반도체와 AI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시장 대비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결국 이번 리포트는 단기적인 시장 동락에 흔들리기보다는 큰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이어질 수 있지만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 동력은 여전히 유효한 만큼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일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에는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내륙, 전북 동부와 강원 내륙에는 경북 내륙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순간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시설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22도,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며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 0.5m, 남해 앞바다 0.5m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까지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미국 증시의 상승 분위기가 국내 시장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강세로 출발했지만
반도체 대형주의 약세, 그리고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결국 2% 넘게 하락 마감했고, 또 반면 출범 30주년을 맞은 이 코스닥은 정책 기대감과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같은 국내 증시 안에서도 서로 다른 흐름이 나타난 하루였죠. 그럼 오늘 시장 두 아나운서와 함께 한 줄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서정 아나운서,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네, 저는 오늘 한 줄로 외국인 탈탈 털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식 계좌 무사하십니까? 오늘 아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작정하고 이렇게 한국 주식을 영혼까지 탈탈 털어 매도했습니다. 이 정도면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 거의 초토화 수준인데요.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 폭탄을 던지더니 지수를 사정없이 끌어내렸습니다. 대형주, IT, 반도체 할 거 없이 외인들이 지나간 자리는 초토화가 됐는데요. 우리 기관이란 개미들이 밑에서 어떻게든 받아보려고 막았지만 이 쏟아지는 매도 물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환율 때문인지 글로벌 악재 때문인지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털어내려고 이러는지 속이 타들어가는 하루입니다. 그래도 국장 개미들 멘탈은 확 잡으셔야 되고요. 비가 오면 언젠가는 해가 뜨는 법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발 외인들이 다시 사들여주길 바라면서 제 한 줄평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서정 아나운서 이렇게 탈탈 털려버린 하루라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럼 현경 아나운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장은 한마디로 바통을 넘겨준 하루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가 잠시 쉬어가는 동안 코스닥이 새로운 주인공으로 나섰는데요. 전력기기주 중심으로 코스닥의 활약이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AI 메가 프로젝트 기대감도 코스닥의 질주에 힘을 보탰는데요. 코스닥의 힘찬 레이스가 시장 전체의 상승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온도차였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훈풍이 불었지만 국내 시장은 아직 찬 기운이 남아있다,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같은 글로벌 재료를 바라보면서도 미국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기대감을 키운 반면에 국내는 반도체 대형주 약세, 그리고 외국인 매도세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다만 하루의 기온만으로 계절을 판단할 수는 없듯이 오늘 하루의 흐름만으로 시장의 방향을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앞으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외국인 수급 변화가 국내 증시에도 온기를 더해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